시어머니는 돈 나오는 ATM이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인데요. 제 노후 자금을 깨서 준 돈인데요. 손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 해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1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곧 본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말할까 말까 한 달 넘게 고민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손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보험금이랑 남편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지금 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명절도 없이 365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가게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아들이 32살 때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어요. 무엇보다 공손했습니다. 처음 본 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님, 어머님 하며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런 며느리면 복받았다 싶었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더 안쓰러웠죠. 내가 친정어머니처럼 잘해줘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반을 댔어요. 2천만 원 정도요.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신혼집 전세금도 8천만 원 보탰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요.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어요. 이름은 서연이.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 이름 지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죠. 며칠 밤을 새워서 장명소도 가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했어요. 1년 동안이요. 그런데 복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가 복직하면 누가 서연이를 봐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너무 어려서 걱정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낮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곤란했어요. 가게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안을 냈습니다. 나도 가게를 나가야 하니 너네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라고,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면 내가 데려와서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요즘 좋은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어요. 영어 유치원은 어떨까요? 서연이 영어 교육도 되고요. 영어 유치원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설명해 줬죠. 영어로만 수업하는 유치원이래요. 요즘은 다들 보낸대요. 근데 비용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말을 흐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가게에서 버는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절반이 넘는 돈이에요.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희가 낼게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네요.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서운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주 교육인데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다며? 내가 처음 1년 치 등록금 내줄게. 손주 교육비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들은 처음엔 사양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낼 수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어머님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서연이가 어머님 덕분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진짜 기뻐 보였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요. 다음 날 며느리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서연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은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래요. 부가적인 돈까지 포함해서 1년치 등록금이 1,29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깼어요. 노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며느리가 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290만 원 전액을요.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런 게 할머니의 기쁨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먼저 토요일마다 서연이를 봐달라던 부탁이 늘어났어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야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엔 일요일도 가능하세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니까요. 그런데 가게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쓰려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어머님 지금 서연이 유치원 앞인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회사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죠. 지금 가게에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혼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직원한테 맡기고 택시 타고 달려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는데 서연이가 혼자 현관에 앉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안 보이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아 할머니 왔어 하면서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울먹이면서 할머니 엄마가 안 와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죠.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 끝나면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날 며느리는 밤 9시에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서연아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제가 당연히 서연이를 돌봐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서연이를 데려와서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서연이 좀 부탁드려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몇 시에 오냐고 물었더니 저녁쯤이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밤 8시, 9시가 되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저는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며느리가 왔어요.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셨네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늦으면 안 되지. 서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육아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애 보느라 정신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몇 달 만인데 이것도 눈치 봐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며느리는 서연이 손잡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요즘 회사 일이랑 육아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이해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서연이를 맡기는 횟수가 늘어났고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여행 간다면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서연이를 맡긴 적도 있어요. 저는 가게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는데 그러니 수익이 줄었죠. 하지만 손주니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연이 어머님이시죠? 서연이 유치원 선생님이시구나. 저는 서연이 할머니예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이번 달 유치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요. 혹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치원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연이 입학할 때 1년치를 다 내줬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황하더라고요. 1년치요? 저희 기록에는 3개월치만 입금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월치요? 저는 1290만 원을 보냈다고요. 1년치 맞잖아요. 선생님이 잠시만요 하더니 확인해보고는 말했어요. 서연이 할머니, 저희 유치원 1년 등록금은 69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690만 원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선생님도 난처해하면서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학부모님께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며느리야, 지금 당장 전화 좀 해줄래? 급한 일이야.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8시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 1년치 등록금이 690만 원이래? 그럼 내가 보낸 1290만 원 중에 나머지 돈은 어디 간 거야?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그게 영어 유치원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님께서 주신 돈으로 서연이 미술학원이랑 피아노 학원도 등록했어. 요즘 애들은 다 배우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영어 유치원비라고 준 건데 왜 마음대로 다른 데 쓴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손주 교육비 내주신 거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이든 미술학원이든 다 서연이 교육비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영어 유치원 1년치라고 준 거야. 다른 데 쓸 거면 미리 말했어야지.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계약서라도 쓸 걸 그랬나 보네요. 손주한테 돈 쓰는 건데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교육비 명분으로 주신 거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할머니들은 다 손주 교육비 대주세요. 제 친구들 친정엄마들은 1년에 몇 천만 원씩 대준대요. 저는 어머님께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은 게 전부예요. 이게 뭐 과한 건가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바빠요. 서연이 재워야해서 끊을게요. 그리고 다음 달 유치원비 아직 안 냈는데 어머님이 내두실 거죠? 1년치 내두신 거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한테 돈 쓴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님 오늘 통화 후에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이 우리 서연이한테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ATM이 아니에요. 돈 주셨으면 그냥 주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서연이 안 봐주실 거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베이비시터 구할 테니까요. 베이비시터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님이 내주실 거죠? 서연이 할머니시니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ATM이 아니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인데요. 제 노후 자금을 깨서 준 돈인데요. 손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 해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생각도 했죠. 근데 제일 속상한 건 이거였어요. 제가 사랑으로 해준 일들이 며느리한테는 당연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계속 도와줘야 할까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도 했죠. 근데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며느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엄마가 좀 속상해서 그래. 무슨 문자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ATM이 아니에요. 돈 주셨으면 그냥 주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베이비시터비 한 달에 200만 원 하는데 어머님이 내주실 거죠?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 엄마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몰랐던 일이에요. 우선 제가 먼저 죄송해요, 엄마. 서연이 엄마랑 얘기해 볼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아, 근데 있잖아. 엄마가 준 돈이 영어 유치원비가 아니라 다른 데 쓰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들이 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서연이 교육을 위해서 여러 곳에 등록했다고 했거든요. 영어 유치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영어 유치원 1년 치라고 준 건데. 아들이 변명했어요. 엄마 요즘 애 교육이 옛날이랑 달라요. 영어 유치원만 보내서는 안 되고 미술도 시켜야 하고 피아노도 시켜야 해요.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래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아들은 거짓말은 아니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엄마, 제가 아내한테 잘 이야기할게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남편이 전화하래서요. 사과하래요.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거였죠. 저는 거짓말한 게 속상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거짓말이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서연이 교육비 달라고 했고 어머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어디에 쓰든 제 자유 아닌가요? 목소리가 도발적이었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엄마가
서연이 볼 수 없을 것 같구나. 엄마도 가게 일이 있어서 힘들거든.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베이비시터 구하면 되니까요. 대신 어머님 명절에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서로 불편하니까요. 명절에 오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연이 할머니인데. 며느리가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다음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네 집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서연이 목소리도 듣지 못했죠. 저는 매일 밤 서연이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손주 생각, 가게 일을 해도 손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사장님이 서연이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 영어 유치원 원장이에요. 오늘 서연이 할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유치원 원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앉으시라고 했죠. 원장님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 어머니께서 최근에 다른 어머님께 우리 유치원에 특별활동이 추가된다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중 일부 학부모님은 저희 선생님과 유치원에 어떤 특별활동인 거냐, 특별활동 추가 금액이 왜 이리 비싸냐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연이 어머님께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으셔서 긴급 연락처와 주소가 서연이 할머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활동 업체에서는 계약을 했다며 저희 유치원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원도 이미지 타격이 큽니다. 서연이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특별활동 업체에 계약을 해준다는 거짓말로 500만 원을 받았대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50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서연이 어머니께서 요구하신 내역서예요. 근데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서류를 보니 유치원 로고가 붙어 있고 특별 영재 프로그램 비용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로고가 조금 달랐습니다. 원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서연이 어머니가 이 서류를 가지고 할머니께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 해서 왔어요. 저희 유치원 명의를 도용한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치원 서류를 위조했다는 건가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서연이 어머니께서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학부모들한테도요? 네, 작년에 학부모회비 명목으로 돈을 거두셨는데 실제로는 학부모회에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요즘 유치원에 자주 결석해요. 일주일에 2~3번은 안 나와요. 결석이요? 며느리는 매일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했는데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어머니께서 오늘 집에서 쉰다고 연락하시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연이 어머니는 회사에 출근하세요. 그럼 서연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도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혼자 집에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5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둔다고요? 원장님이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문제는 심각해요. 아동방임일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했다.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사기를 쳤다. 서연이를 혼자 집에 둔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제가 며느리를 완전히 잘못 봤던 거예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왔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낮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연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아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줄래? 할머니? 서연이가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있었어요. 잠옷을 입은 채로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회사 갔어. 나 혼자 집에 있어. 점심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배고파.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5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회사를 간 거예요. 점심도 안 먹이고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밥 해줄게. 배고팠지?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라면이랑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밥이랑 김을 싸서 서연이에게 줬습니다. 서연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서연아, 오늘 유치원 안 갔어? 응, 엄마가 오늘 쉬래. 어제도 쉬었어? 응, 어제도 쉬었어. 그저께도 쉬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대체 뭘 한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다니요. 서연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제 가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야? 서연이 혼자 집에 있던데. 며느리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있었는데요.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거짓말. 서연이가 엄마 회사 갔다고 했어. 점심도 안 먹고 혼자 있었어.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서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유치원 원장님도 오셨어. 내가 서연이를 일주일에 2~3번씩 결석시킨다며? 그동안 서연이 혼자 집에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회사에서 자꾸 지각하고 조퇴하면 잘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서연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려면 시간이 안 맞아서요. 그럼 나한테 부탁했어야지. 아이를 혼자 두면 어떡해?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서연이 안 보겠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연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당분간 볼게요. 너 이뻐서 봐준다는 거 아니야. 서연이 안쓰러워서 그래? 근데 너 유치원 서류 위조한 거 사실이야? 며느리가 울음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 500만 원짜리 특별 프로그램 서류 말이야. 며느리가 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카드값이랑 대출금이요. 그걸 갚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 정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그걸 어디다 쓴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좀 샀어요.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명품 때문에 빚을 졌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친정에서 돈을 받는데 저는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ATM처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너 지금 서연이 엄마가 맞아? 아이는 굶기고 혼자 두면서 너는 명품 가방 사고 다녔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널 용서 못할 것 같아. 당분간 서연이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내 삶을 정리해. 빚도 갚고 정신 차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요. 저는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서연이가 혼자 집에 있었던 것,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한 것, 2천만 원 빚이 있는 것까지요.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아내한테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 진짜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제 카드를 쓰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쓴 줄은 몰랐어요. 아들도 며느리한테 속았던 거예요. 아들아, 너 며느리한테 속은 거야. 그 여자 너를 이용한 거라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나 봐요. 너 이혼해. 그런 여자랑 살 수 없어.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이혼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아이를 방임하고 사기치는 여자한테 뭐가 심해. 너 서연이 생각해봐.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아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아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제 머리 아파 얘기하기 싫어. 너는 집에 가. 서연이는 두고 가. 서연이는 당분간 내가 볼 거야. 내 며느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아들이 고마워하며 갔어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제 집에서 재웠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집이 좋다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더 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를 제 집에서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매일 전화를 해서 서연이 보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만나게 해줬어요. 며느리는 제게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빚도 갚을게요. 서연이도 잘 돌볼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반만 믿었어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유치원 엄마들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학부모들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다 모이라고 했대요. 저는 며느리 대신 그 모임에 갔어요.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학부모님들 오늘 모신 이유는
서연이 어머니 건 때문입니다. 사실 서연이 어머니께서 여러 학부모님들께 돈을 빌리셨어요. 다른 엄마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돈을 빌렸다고요? 한 엄마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서연이 엄마가 저한테 300만 원 빌려갔어요.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갚지를 않아요. 다른 엄마도 말했어요. 저는 500만 원 빌려줬어요. 친정어머니 병원비 급하다고 하면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면서요. 또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저는 200만 원이요.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니요. 원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2,500만 원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엄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사기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다들 동의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 엄마 직장도 거짓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같은 회사 다니는데 서연이 엄마 6개월 전에 퇴사했대요. 모두가 놀랐어요. 퇴사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잘 모르겠대요. 출근하는 척하고 나가긴 하는데 회사는 안 간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며느리 회사 퇴사한 거 알아? 아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퇴사요? 그럴 리 없는데요. 매일 출근하는데요. 아들아, 며느리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6개월 전에 퇴사했대. 그리고 유치원 엄마들한테 2,500만 원 사기쳤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사실이에요. 아내가 회사 퇴사했어요.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와줄래?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친구 만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회사 퇴사한 거 사실이야? 며느리가 침묵했어요. 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다들 알아. 너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말하기 무서웠어요. 왜 퇴사한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요.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실망할까 봐 말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알바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돈 빌렸어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까지 사기친 거야? 너 정신 있어?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해결책을 찾았어야지. 말하면 뭐해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 바쁘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육아는 다 제 몫이고.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 집으로 불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1시간 뒤에 며느리가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너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2,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야. 며느리가 떨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너 지금 무직이잖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일자리 구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첫째, 너는 당장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 카페 알바 말고 정규직으로. 둘째, 빌린 돈을 갚을 계획서를 작성해.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건지 명확하게. 셋째, 서연이는 내가 1년 동안 키울 거야. 너는 그 시간 동안 내 삶을 정리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너 심리 상담 받아야 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심리 상담이요? 그래. 너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거짓말 중독일 수도 있어.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며느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담받을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부부로. 나도 더 집안일 도울게. 육아도 같이 하고. 며느리가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당신 고마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유치원 엄마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계속 돌봤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 격리직이었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유치원 엄마들한테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 말로는 며느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과소비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불쌍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일도 하니까 마음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ATM처럼 대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지 이제 알아요. 저도 일하면서 느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이제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는 제대로 된 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서연이는 주중에는 내가 보고 주말에는 나한테 보내. 나도 손주 보고 싶으니까. 며느리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서연이를 잘 돌봤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도 꾸준히 갚아나갔고요. 1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유치원 엄마들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2,500만 원 전액을요. 명품 가방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았대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명품 가방 있을 때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가짜 행복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빚 없이 떳떳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아들도 며느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벌써 7살이 됐어요. 영어 유치원은 그만두고 동네 유치원에 다닙니다. 며느리가 교육은 비싼 곳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주말마다 서연이가 제 가게에 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며느리도 주말에 같이 와서 가게 일을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제 가게를 무시하는 듯 했는데 이제는 존중해줘요. 어머님 이 가게에서 저를 키우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뭉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첫 보너스로 샀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 진심이에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뒷면에는 엄마께 사랑을 담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보고 울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고마워.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손주 사랑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안 된다는 것. 저는 처음에 며느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였어요. 며느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며느리는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이를 방임했으니까요. 근데 기회를 주고 도와주니까 변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셋째,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저는 며느리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것만은 해야 한다. 안 하면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죠. 그게 며느리한테 도움이 됐어요. 넷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며느리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변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며느리를 미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죠. 근데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당신은 ATM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존중받아야 해요. 근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변할 수 있는 기회를요.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이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이든 법률 상담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의 삶도 소중해요. 당신의 노후도 중요해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가게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손주도 보지만 제 시간도 가져요.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68살에 배웠는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황금 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